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전설행기 103회 첫 번째, 다음 중 일반 기업의 기준에서 말하는 재무제표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몇 개인가? 일단 문제 자체는 굉장히 쉽죠. 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이렇게 5가지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의미를 모르면은 실무를 하실 때 있어서 유기적으로 이해하면서 일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왜 제공하는지, 정보를 왜, 자, 옛날에 그지가 설명해 놓은 게 있는데, 자, 그지가 하는 얘기 잘 한번 듣고 오시죠. 정보 이용자는 투자자, 채권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투자자는 뭐 주주라는 이름으로 부르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자, 기업에다가 돈을 갖다 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냥 무식하게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정보를 전달해가지고 우리 회사 좋은 회사니까 돈 좀 주세요. 근데 문제는, 자, 정보 이용자는 많다. 각각 만나서 기업 실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일정한 서식을 작성하여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데 그것을 재무제표라고 한다. 정보 제공의 수단이 되는 게 바로 재무제표라는 게 있다. 고깃집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고등학교 동창인데 전화가 왔어요. 인형 뽑기 기계가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나도 우리 가게 앞에 이거 하나 놓고 싶다. 당장 현금이 없는 거죠. 돈 좀 빌려달라 하고 이제 전화를 했었죠. 이제 내가 그 친구한테 돈을 빌려줄까 말까 이거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제가 필요로 하는 정보는 크게 2개예요. 그 친구의 재산 상태가 충분한지 여부를 일단 나는 볼 거예요. 재산은 많지만 당장 현금은 없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재산이 있으면 충분히 나한테 나중에 갚을 수가 있겠죠. 2번째, 재산이 없어요. 근데 그 친구가 마지막에 이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야, 한 선생님, 나 사실 지난주에 박종원의 길목식당에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방송사랑. 이제 사람들이 줄을 서고 막 난리 나겠죠. 지금 당장 돈은 없지만 돈을 벌어서 갚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느냐. 제 친구가 이 2가지 중에 하나만 갖추고 있어도 저는 어느 정도 믿고서 돈을 빌려줄 수가 있는 거죠. 핵심적인 애가 2개 있어요. 재무상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혹은 재산 상태를 보여줘요. 이 친구가 다른 재산이 많이 있는지 없는지, 손익계산서, 얘는 기업의 경영성과,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겁나게 보여준다. 그래서 첫째 형하고 둘째 형이 제일 중요해요. 네, 자, 그지가 하는 얘기 잘 들으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이해를 하면서 학습을 해야 사실은 나중에 실무적으로도 이게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자, 2번째, 다음 자료는 2022년 12월 30일 기말 현재 재무상태표, 즉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재산상태를 나타내는 건데요. 각 계정의 잔액이다. 외상매입금은 얼마인가? 굉장히 쉬운 문제죠. 자,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재무상태표를 쓱쓱 그려보면 그냥 쉽게 푸실 수 있는 문제예요. 자, 밸런스 시트, 재무상태표. 자, 보통 예금. 사실은 뭐 시험장에서 이런 것까지 뭐 쓰고 있을 필요는 없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이게 자산이죠. 외상매출금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은 문제 푸실 때 금액만 써도 돼요. 그죠? 자, 자산이니까 차변에 이렇게 7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은 몰라요. 외상매입금은 상거래 채무죠. 부채. 얘를 계산해야 되는 것이고요. 미지급금, 자, 미지급금도 부채. 상거래 이외 거래에서 발생한 미지급금은 15만원. 그 다음에 이렇게 밑에 자본금, 자본금은 30만원.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도 자본 항목이죠. 자, 이익잉여금이 10만원. 네, 이렇게 해서 바로 대차평균의 원리를 사용하시면 바로 푸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자산 총계가 100만원이고요. 그래서 따라서 대변의 합계도 100만원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자본은 40만원이고, 그 다음에 미지급금 15만원. 그래서 요 100만원에서 요 40만원하고 요 15만원을 차감해주면 답이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다. 1번으로 45만원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다는 얘기다. 됐죠?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자, 3번째 문제. 자, 도서임의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미래가 기말 결산 시 영업활동에 사용 중인 차량에 대한 아래 회계 처리를 누락했다, 즉 빼먹었다는 것이죠. 이걸 하지 않은 거죠.
그때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을 겁나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재무상태표는 자산부채 자본이 영향을 미치게 되겠고요.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이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일단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비용이죠. 참고적으로 판관비, 판매비와 관리비, 그 다음에 감가상각누계액은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으로서 마이너스 자산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유형자산 밑에서 그 유형자산을 금액을 깎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1번 재무상태표상 유동자산이 100만원 과대 표시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재무상태표 자산 쪽만 보시면 돼요. 자산 쪽에 뭐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인지는 얘기는 안 나오는데, 감가상각이라는 거는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뭐 건물이나 기계장치나 그런 것들의 밑에서 그 자산을 차감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100만원 이렇게 해서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죠. 그래서 이 자산을 100만원만큼 줄여줘야 돼요, 지금. 근데 100만원만큼 줄여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해당 유형 자산은 100만원만큼 금액이 크게 계상이 되겠죠. 됐죠? 자, 유동자산이랑은 관련이 없어요. 왜냐하면 유형자산은 대표적인 비유동자산이기 때문이죠. 비유동자산 4가지, 수유무기, 수자, 유형, 무형, 기타. 그래서 비유동자산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동이랑은 관련이 없고요. 두 번째, 비유동자산인 건 맞아요. 어떤 유형자산이 100만원만큼 과소 표시된다는 게 틀렸죠. 자, 이 100만원을 분개를 함으로써 이 밑에서 100만원을 차감해줘야 되는데 차감을 안 해주기 때문에 100만원만큼 과대 표시가 되는 것이죠. 자, 이건 과대요. 3번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이 100만원 겁나 과대 표시가 되겠다는 얘기다. 자, 이거는 손익계산서를 좀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정확하게. 자, 우리 손익계산서 가장 위에 있는 거는 매출액이고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죠. 자, 매출액은 수익이에요. 수익. 가장 대표적인 수익이고 매출 원가는 가장 대표적인 비용이죠. 이렇게 빼면은, 자, 매출 총 이익이라는 첫 번째 이익이 등장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 줄여서 판관비라 그러죠.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은 말 그대로 비용이에요. 빗자가 들어가니까. 그럼 영업이익이 나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감가상각비라는 거는 비용인데 그 중에서도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100만원을 요 분개를 하게 되면 100만원을 이렇게 차감을 하게 되면은 100만원만큼 영업이익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요 분개를 역시 안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100만원만큼 차감해주지 않기 때문에 과대 계상되는 것이죠. 3번이 정답이네요. 영업이익은 과대 표시되는 것이고요. 자, 정답은 3번이고, 마지막 손익계산서상 영업의 수익이 100만원 과대 표시된다. 자, 요거는 영업의 수익은 결론적으로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죠. 자, 영업이익이 계산된 다음에는 영업 외적인 애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영업이익에서 자, 영업의 수익은 더해줘요. 자, 영업의 수익은 더해주고,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은 빼주죠. 영업의 비용. 참고적으로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인데 세전이익이죠, 말 그대로. 법인세라는 세금을 차감하기 전의 이익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법인세 비용을 빼면은 그러면은 당기순이익이 이제 결과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자, 근데 문제에서 영업의 수익이라고 하는 거는 요건데 지금 감가상각비나 감가상각 누계액은 영업의 수익 항목이 없죠. 그래서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됐죠? 이렇게 쉽게 풀고서 쭉쭉쭉쭉 넘어가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됐죠? 자, 4번 다음 중 기말 결산 시 원장의 잔액을 차기로 이월하는 방법을 통하여 장부를 마감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들어보셔가지고 차기로 이월한다, 요거는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재무상태표 계정이고 말 그대로 자산부채 자본이에요. 그러면은 수익비용은, 손익계산서 항목인 수익비용은, 자, 요거는 얘네들은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죠. 그래서 얘네들은 단기에만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고, 얘네들은 결과적으로 없어져요. 네? 없어진다고요? 네. 얘네들은 이익잉여금으로 흘러 들어가거든요. 흘러 들어간다라는 얘기다. 그래서 우리가 요 결론은 다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자, 자산부채 자본이니까 선수금, 부채, 기부금, 비용. 엄밀히 말하면 영업의 비용이죠. 개발비, 무형자산, 저장품, 자산, 재고자산. 이렇게 해서 차기로 넘어가지 않는 거. 기부금은 수익 비용이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단기에만 의미가 있고 결과적으로 겁나 없어지고 이익잉여금으로 겁나 흘러 들어간다라는 얘기다. 제 얘기를 지금 들으면서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실 수 있고, 야, 저게 도대체 뭔 소리냐, 뭔지 모르겠다. 그냥 차기로 유혈된 거는 자산부채 자본이에요. 끝. 자, 이거는 실무적으로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자, 그 장부를 마감하는 거, 즉 기말 결산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예전에 그지가 설명하겠는데 한번 듣고 오시죠. 대변에 매출액 35만원, 임대료 만원. 지금 이렇게 모아놨고요. 그 다음에 차변 보니까 매출원가 20만원, 이자 비용 만원, 복리후생비 2만원, 급여 4만원. 이런 식으로 비용이 발생된 거죠. 지금 모아놓은 거고요. 기말에 어떤 일을 하느냐. 자, 싹 없애요, 그냥. 자, 반대쪽에 있으면 상계태도 없어지는 거죠. 자, 수익. 요렇게. 다 없어요. 집합손익 얼마예요, 그러면? 암산으로 되겠네요. 그죠? 34만원. 36만원. 이런 식으로. 그 반대쪽에다 그냥 무조건 집합손익 써주는 거죠. 그 다음에 비용도 마찬가지. 싹 다 대변에 써가지고 싹 다 없어진다. 이렇게 수익도 상기가 돼서 없어지고 비용도 상기를 시켜서 겁나게 없어진다. 그러면 비용 다 더한 게 집합손익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 이건 암산 안 되겠다. 27만원이네요. 그죠? 됐죠? 자, 그러면 요 집합손익도 마찬가지로 차대변 서로 상기가 돼요. 이렇게 상기하면, 대변에 9만원이 남겠네요. 그죠? 9만원. 그래서 지금 대변에 잔액이 9만원 남아있다. 그 다음에, 자, 집합손익도 마감할게요. 집합손익 대변에 지금 9만원 남아있는데, 걔를 왼쪽으로 써서 없애줘요, 또. 오른쪽에 9만원 대변에 금액이 남아있었죠. 얘를 완전히 확실히 겁나게 없애주는 것이다. 없애죠.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에다가 그 집합손익을 대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자본 계정이죠. 이익잉여금은 자본의 증가는 대변.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 수익 비용을 싹 정리한 게 이익잉여금으로 겁나게 대체가 되는 것이죠. 네, 그지인데 설명을 정말 잘하죠. 네, 그래서 회계 천재예요. 그지지만 아무튼 자, 그렇고요. 자, 5번 다음 중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일단 질적 특성이란 여기 1번에 있네요. 회계정보가 유용하기 위해 갖춰야 될 주요 속성을 말한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지가 얘기했지만 정보를 제공하는 데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보를 제공해서 우리 회사가 좋은 회사니까 빨리 돈 좀 주세요! 라고 이제 하는 것인데, 겁나 쓰잘데기 없는 정보를 주면은 투자하는 채권자가 퍽이나 돈을 주겠죠? 미쳤냐는 얘기다. 그죠? 자, 주요 속성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그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는 것이죠. 맞아요. 자, 지시에서 회계정보의 유용성이 판단 기준이 되고요. 쓸모 있는 정보가 들어있냐 그러면 유용한 거고, 겁나 쓰잘데기 없다 그러면 유용성이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회계정보가 가장 중요한 지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다. 맞아요. 자, 얘네들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목적 적합성은 자, 예측가치, 어떤 재무제표를 보고서 이 회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자, 피드백 가치는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건데, 자, 반응이라는 거는 나의 당초 기대치를 확인하거나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식을 사려고 했는데, 맞구나, 좋은 회사구나 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 주식을 사려고 하다가 이거 개판이네, 회사 안되겠다, 처리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대로 의사결정이 바뀌지 않아도 돼요. 확인만 해도 피드백 값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시성, 즉 시적절한 정보가 제공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그냥 목적 적합성은 앞글자 따요. 예피적. 이렇게 여기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신뢰성. 자, 표현의 충실성.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신뢰성이라는 거는 충실하게 표현을 해야 믿을 수 있는 것이고요. 검증이 가능해야 돼요. 막 계산하는 사람마다 금액이 막 천지 차이가 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둘 이상의 사람이 어떤 계산이나 회계 처리를 했을 때 유사한 결론에 도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중립성. 중립성은 어떤 편중된 의도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 어떤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딱 중립을 지켜야 신뢰성, 믿을 수 있겠죠. 자, 맞는 설명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두 개, 목적적 합성과 신뢰성이다. 4번이 틀렸을 텐데요. 비교 가능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목적적 합성과 신뢰성보다 중요한 지적성이다. 지금 이 내용을 정확하게는 모르시더라도 3번과 4번을 봐도 사실은 정답을 아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가장 중요한 거는 목적적 합성과 신뢰성이라고 했으면서 또 비교 가능성이 얘네들보다 중요한 특성이다 라고 했으면 두 개가 어폐가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정답으로 찍는 그런 센스는 있으면 되게 좋을 거예요. 아마 시험에서는. 4번이 틀렸죠. 비교 가능성보다 얘네 두 개가 가장 중요한 지적 특성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다음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 시 나타나는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를 아래 보기에서 겁나 고르는 것. 자,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는 거래 판료소죠. 그래서 차변은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자본 감소, 비용. 그 다음에 대변은 자산의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익. 이렇게 8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서 올바른 것은 단기 대여금 5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 만원을 현금으로 겁나 회수했다. 자, 단기 대여금 자산이고요. 지금 회수하는 거니까 자산 감소죠. 그 다음에 이자는 지금 내가 현금으로 돈 받는 거니까 이자는 수익이에요. 수익. 어쨌든 수익이고요. 그 다음에 현금으로 회수했다. 이거는 현금이라는 자산의 증가죠. 이렇게 해서 풀어도 되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거는 사실 우리가 분개를 하는 거죠. 자, 단기 대여금 5만원. 그 다음에 이자 수익 대변이죠. 자, 이자 수익 1,000원. 이거 두 개를 현금으로 겁나 회수했으니까 자, 51,000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아무튼 옳은 거. 자, 자산 증가 나왔죠? 자, 현금이랑 자산이 증가했고요. 자산 감소도 있어요. 단기 대여금이랑 자산이 감소했고요. 부채 없고요. 부채 없고요. 수익 발생했죠. 네, 이렇게 이자 수익 발생했죠. 그래서 올바른 거는 가나 마로서 정답은 4번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죠?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자본도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자,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겁나 차감한 후에 자녀 지분을 의미한다. 이건 맞죠? 이거는 다들 잘 아실 것 같고요. 잉여금은 우리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본거래에 따라 이익잉여금, 손익거래에 따라 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한다. 이게 틀렸어요. 손익거래에 따라 나온 게 이익잉여금이고요. 그 다음에 자본거래에 따라 나온 게 자본잉여금이기 때문에 두 개가 바뀌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식의 발행금액 중 주권의 액면을 초과하여 발행금액을 주식 발행 초과금이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맞고요. 저의 슈퍼파워 강의를 한번 보고 오시죠. 다시는 주식 발행에 대한 회계 처리에서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보시죠. 자,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죠. 증자란 자본금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줄여서 증자라고 하는 것이죠. 증자. 자, 그러면 자본금의 증가는 무엇인가? 일단 자본금의 정의는 액면가액인데요. 따라서 자본금 증가는 액면가액의 증가를 뜻하죠. 액면가액은 주권, 즉 종이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자, 주식을 발행한다는 건 주권, 그 종이를 인쇄하는 것을 말하고, 주권이 인쇄되면 액면가액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이 늘어나는 것이죠. 자, 증자란 자본금의 증가 혹은 자본금의 액면가액이기 때문에 액면가액이 늘어나려면 주식, 즉 주권을 인쇄를 하면 되겠죠.
돈 받으면서 주권을 주는 유상증자 회계 처리를 겁나 하고자 한다. 요번 시간에는 주권을 발행해 줄 거고요. 자, 여기 5,000원이라는 액면가액이 겁나 적혀져 있는 그런 주식을 발행을 할 것이다. 자, 요거는 나고요. 자, 주권을 갖게 된 사람 누구예요? 두 글자로? 주주가 되는 거죠, 이분은. 그 다음에 주권 왜 발행하냐? 내가 돈 필요하니까. 그리고 돈 받는 거는 발행가액이라고 부르죠. 자, 역시 요것도 세 가지가 있겠다. 내가 5,000원짜리 주권을 주면서 돈 더 받는 거는 할증 발행, 액면가액 딱 맞게 받는 거 액면 발행이라고 부르죠. 5,000원짜리 주면서 5,000원 받는 거. 마지막 할인 발행. 자, 내가 5,000원짜리 주면서 그것보다 돈 덜 받는 거예요. 뭐 4,000원 받았다. 그래서 주식은 주식 발행 할증, 액면, 할인 발행 세 가지가 있는데 다음에 사례를 통해서 각각의 회계 처리를 겁나 살펴보기로 한다. 자, 주식을 1,000주, 액면가액 5,000원짜리를 발행하고 대금은 보통 예금을 겁나 받다. 자, 보통 예금을 얼마씩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1,000주 발행했고 5,000원 액면가액이죠. 그럼 일단 주식 발행은 액면가액인 자본금이 증가를 하는 거예요. 자, 주식을 찍어내기 때문에 자, 1,000주에다가 5,000원 액면가액 곱해주시면은 500만원이죠. 액면가액은 500만원씩 늘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00주인데 6,000원 받았으니까 자, 보통 예금 늘어나는 거는 600만원이죠. 역시 돈 받는 거는 우리가 발행가액이라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대차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자, 주식 발행하면서 손해봤다. 차변이 비는 경우에 차변이 비면은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고요. 대변이 빈다. 수익자리죠. 주식 발행 초과금. 그래서 수익 비용처럼 생각하셔도 돼요. 편하게. 자, 지금은 오른쪽에 뭔가 금액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해서 100만원이 이렇게 붕괴가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그쵸? 그 다음에 액면 발행 쉬우니까 후딱 할게요. 그냥 이제 액면가액 발행가액 쓰기도 귀찮아. 예, 솔직히 말해서. 자, 자본금 얼마 늘어나요? 자, 액면가액 5,000원인데 1,000주 발행했으니까 곱하면 5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주당 5,000원씩 받고 발행했으니까 보통 예금은 즉 발행가액은 5,000원이 되는 것이죠. 됐죠? 액면 발행이기 때문에 양쪽 비는 곳 없이 완벽하게 대차가 맞아떨어지는 것이고요. 마지막 할인 발행. 자, 할인 발행은 내가 돈을 덜 받고 발행하는 건데 주당 4,000원 발행했네요. 자, 그러면 자본금 즉 액면가액이 500만원 증가. 여러분들 지금까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캐치를 하셨겠지만 주권에 적혀있는 액면가액은 고정되어 있죠. 그래서 할증 발행하든 액면 발행하든 할인 발행하든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변화가 없어요. 항상 같아요. 받는 돈이 달라질 뿐이죠. 보통 예금 즉 발행가액이 달라질 뿐인데요. 요번에는 돈을 덜 받았기 때문에 4,400만원 이렇게 적히게 되겠고, 자, 역시 요번에도 마지막 대차를 겁나게 비교했는데 차변 즉 비용 자리가 비는 것이죠. 아, 그냥 비용처럼 손해봤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주식 할인 발행차금 100만원 이렇게 분괴를 해주시면 되는 것이죠. 됐죠? 네. 자, 하는 얘기 잘 듣고 오셨죠? 자, 그래서 주식의 발행 금액 즉 받은 돈이죠. 받은 돈. 그 다음에 주식의 액면가액. 자, 요거는 말 그대로 액면가액은 자본금이에요. 자, 자본금의 정의가 원래 액면가액이거든요. 그래서 발행 금액이 10,000원이고 주권의 액면을 초과한다고 했으니까 요거는 5,000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자,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이제 하는 게 나온다. 됐죠? 자, 받은 돈은 왼쪽 차변에 뭔지 모르니까 돈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자본금 증가하죠. 자, 주권이 인쇄되기 때문에 그 액면가액이 늘어나죠. 그래서 자, 왼쪽에 발행가액 겁나 적고요. 오른쪽에 자본금은 액면가액이니까 이렇게 미리 적으면 끝나요. 자, 양쪽 비는 곳에다가 겁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나 주식 발행 초과금 겁나 임직감되네. 자, 지금은 오른쪽에 5,000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5,000원을 추가로 분기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자, 주식 발행 초과금. 자,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겠다라는 얘기다. 됐죠? 자, 다음 4번. 자, 주식으로 배당하는 경우. 자, 우리 배당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주주님들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투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주는 게 그 배당인데요. 현금 배당이 있고 주식 배당이 있어요. 말 그대로 현금 배당은 뭐 돈으로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식 배당은 주권을 인수해서 그거를 주식을 나눠주는 것이죠. 지금 현금 배당은 아니고요. 자, 주식 배당의 경우 발행수수익의 액면 금액을 배당이고요. 자, 주권에 적혀있는 요 액면 금액, 예를 들어 5,000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요거를 배당액으로 하여 자본금의 증가가 일어나죠. 요 종이를 인쇄를 하게 되면 5,000원이 늘어나죠. 그죠? 네. 그리고 요 적혀있는 액면가액이 자본금이기 때문에 자본금의 증가가 일어나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검납회계 처리하면 되겠다는 얘기다. 맞아요. 네. 자, 배당의 재원은 이익잉여금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익잉여금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서 이제 주주들한테 배당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익잉여금의 정의가 뭐예요? 이익잉여금이란 뭐냐? 자, 기업의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자, 이익의 누적액이에요. 이익의 누적액. 자, 즉 단기 순이익이 발생하면은 그거를 차곡차곡 모아놓은 게 바로 이익잉여금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돈 번 거. 자, 돈 번 거. 회사가 돈 번 거를 눈덩이 이렇게 만들듯이 잘 모아놓은 게 이제 이익잉여금이죠. 그래서 그 돈 번 거를 가지고 배당을 주는 거기 때문에, 자, 배당을 주게 되면 이익잉여금의 감소가 일어나요. 이익잉여금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대변의 자본금 5,000원. 그 다음에 왼쪽에는 자, 이익잉여금의 감소. 자, 자본 감소니까 차변 맞죠? 이렇게 5,000원 이렇게 분개를 하시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됐죠? 자, 다음은 8번 문제. 다음 중 일반 기업 예전의 수익 인식 기준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수익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수익을 매출액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매출을 인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 상품권의 판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상품권의 단순 판매는 선수금이죠. 자, 예를 들어서 금강지하다. 금강지하가 상품권을 판 것 자체는 물건을 판 게 아니기 때문에 매출이 아니죠. 그 대신에 자, 물품, 구두를 제공하면서 상품권을 다시 돌려받으면, 그죠? 고객이 와서 상품권 주면서 구두를 가져가죠. 그때 수익 인식하는 맞아요. 두 번째, 위탁 판매. 위탁 판매는 말 그대로 판매를 위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LG전자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럭키금성이죠. LG전자, 사랑해요 LG. 자, 모르시는 친구들 그냥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LG는 베스트샵이라고 따로 그 판매하는 그게 있는데, 그래도 판매 루트를 넓히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자, 하이마트한테 찾아가죠. 그래서 자, 하이마트 형님 저희 물건도 좀 같이 팔아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수수료 좀 떼어드릴게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 롯데 하이마트죠. 하이마트가 오케이 그래 물건 일단 가져와봐. 그래서 LG 뭐 냉장고, 뭐 세탁기, 청소기 요새 더럽게 비싸죠? 청소기가 100만원이 넘는 시대다라는 얘기다. 후덜덜. 네. 자, 요거 판 거예요? 아니. 일단 위탁품을 여기다 맡긴 거 아니에요, 그죠? 자, LG전자가 위탁자고 하이마트가 위탁을 받은 수탁자인데, 자, 요 수탁자가 하이마트가 고객한테 물건을 팔아야 그때가 판매가 되는 것이요. 그죠? 네.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가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맞아요. 위탁자는 수탁자 즉 하이마트가 해당 제어를 제3자에게 판매한 시점에 수익 인식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광고 매체 수수료. 자, 광고 또는 상업방송이 대중에게 전달될 때 수익 인식한다. 맞아요. 이거는 뭐냐면 방송국 얘기하는 거예요. 방송국. 자, 방송국이 CF죠. CF를 이제 받아가지고 잘 가지고 있으면 매출이 일어나죠. 미쳤냐라는 얘기다. 그죠? 그거를 실제로 틀어가지고 대중이 볼 수 있게 하는 그 시점에 매출이 발생하는 것이죠. 됐죠? 그 다음에 4번. 자, 주문형 소프트웨어 개발 수수료. 자, 개발이라는 어떤 용역을 제공한다고 보세요, 그냥. 자, 용역이나 건설형 공사 계약, 건물 지어주는 거 이런 거 있죠? 자, 이런 것들은 두 개가 대표적인 건데, 얘네들은 진행 기준을 사용하는 애들이에요, 진행 기준. 그래서 몇 퍼센트가 완성됐느냐,
내가 제공하는 용역이 몇 % 완성됐는지를 따져가지고 예를 들어 전체 금액이 뭐 1억 원이라고 하면은 요번 연도에 30% 완성됐으면은 요번 연도 매출은 3천만 원이다 이런 식이에요. 그쵸? 별거 아니죠. 근데 소프트웨어를 다 만들어서 전달 시 인식한다? 아니죠. 이거는 진행 기준이기 때문에 전달하는 시가 아니죠. 됐고